지금 보신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이희영 교육부 차관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 마치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특성화고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네네. 오늘 이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을 좀 봐도 특성화고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다뤄졌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이제 이준식 장관도 첫 행보로 공식 일정을 이제 특성화고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굉장히 좀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도 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졸 성공 시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실제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90%가 넘을 것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벌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이 정말로 내실화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로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꾸준히 해오고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현장 중심형 교육 과정들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NCS라는 체제, 어떤 직무, 그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요 교육 과정이 올해 전면 실시가 됩니다. 실무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형태로 도제 학교라는 형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실제로 기업에 가서 실습을 이렇게 병행하는, 그러니까 일학습이 병행되는 형태의 것을 시범으로 작년에 도입을 했고 올해 확대를 하고요. 내년에는 전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실제로 채용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NCS, 그러니까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이용한 고졸자들을 적극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일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선취업을 한 이후에 원하는 시기에 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후진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후진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는 좀 명품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후진학 하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미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선취업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들, 그래서 먼저 원하는 경우에 취업을 하고 이후에 학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평생교육이 필요하면 또 다시 대학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학과 산업의 인력 미스매치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대학 변화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구조 개혁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대학 졸업자는 실제로 그 인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자리를 못 잡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양적으로 그렇게 미스매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 또는 원하는 전공이 본인이 한 전공이 실제로 직무에서 사용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미스매치 나오는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구조개혁을 위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양적인 것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남아있는 학교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학과의 구성이 사회에서 원하는 구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구조개혁 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실제 학교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산업 수요에 연계된 이러한 선도 대학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천억 정도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 구조로 그리고 실제로 교육 과정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업무 보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와 학교 장기 결석 아동들의 문제인데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학교를 오래도록 안 나오는 건 아무래도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학교에서도 찾지 않은 건 방치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불행한 사건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두 건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제 교육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보건복지부,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고 어떤 사유에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미취학 아동들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미취학 아동까지 점검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2월 안에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후에는 정말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이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상 교사가 어떤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동사무소 쪽에 통보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사유를 파악하고 그리고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초등중 교육법 시행령 쪽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담아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깝게 가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정말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그 사회부총리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달 점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쪼록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좀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민감한 문제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누리과정,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이 가장 답답한 노릇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도 뭐 실제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취지가 매우 정말로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 3세에서 5세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인생의 출발선에 있어서 공평한 출발선을 갖도록 어떤 기회를 형평하게 제공하는 좋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적인 합의점이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떤 재정으로 하고 누가 지도 감독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전체적인 체제를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12년 누리과정 만 5세에 대해서 도입해서 시작할 때 이미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는 그 재정 주머니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이 받아서 시행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이렇게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좀 더 이걸 아주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제로 이것을 편성하고 만약에 정말로 재정의 문제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예산이 통과될 때 여야가 합의해서 목적 예비비로 실제로 이 부분에 일정 정도 우회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3천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이제 전입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올 수 있도록 재정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육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도 저희 사회부총리께서 예.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에 가십니다. 그래서 가셔서 또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 모두의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지금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4곳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 전남, 광주. 그래서 좀 교육감님들 그리고 또 시도의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결단을 해주시고 저희는 또 이후에 이러한 어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적극 협조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빨리 이 부분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네, 모두 소통에 좀 길을 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만족감이 참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나 교육 환경이 소외된 지역, 이 지역에는 좀 다양한 진로 체험의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하면 오전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형태로 가고요. 오후에는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주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인성도 좋아지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농 간에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 버스라고 해서 버스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경험들과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직접 농어촌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체험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IT 굉장히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격 진로 멘토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하고 실제로 멘토가 ICT를 통해서 만나서 이런 꿈과 끼를 살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체험처를 우리가 배분할 때 농어촌에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회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리과정도 꼭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영 교육부 차관과 올해 교육 정책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